안녕하십니까. 춤 읽어준 남자 시로입니다. 월드수우파 4회가 끝이 났죠. 뭔가 탈락 배틀에 대한 스포가 돌아서 그런지 전개가 엠넷 닿지 않게 빨랐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방송 직후 메가크루까지 바로 공개가 되어서 인구동을 날리는 상황이라 메가크루를 중점적으로 다뤄볼까 했는데, 사실 이런 작품에 대한 평은 그야말로 주관적인 여러분 각자의 해석과 느낌이 답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감상평 정도만 전해드리고, 저는 늘 그랬듯이 이 열기에 가려서 여러분이 놓치고 계신 엠넷의 장난질을 짚어드린 형태로 리뷰해드리겠습니다. 심사 포인트는 하이앵글 챌린지 구간과 자국 고유의 아이덴티티, 그리고 메가 퍼포먼스의 디렉터 역량이라고 하는데, 일단 다들 영상이 정말 잘 나와서 시청자 입장에서 눈이 즐거웠던 거는 별개로,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각 팀이 외부의 도움을 받는 범위가 천차만별로 느껴져가지고 이걸 다 디렉터의 역량으로 볼 수 있나 싶은 게 첫 소감이었습니다. 추후에 방송에서 이 과정에 대해서 얼마나 디테일하게 다룰지는 모르겠지만, 안 그래도 매번 그 인맥 찬스 같은 게 형평성 문제로 시끄러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엔 아예 영상 제작의 전권까지 넘겼잖아요. 이게 제작에 필요한 촬영이나 편집 기술은 물론 기획, 연출, 섭외 등등 꽤나 많은 부분의 기술력 차이가 이 결과물에도 직결되는 상당히 큰 부분인데, 이 외주 능력의 차이가 팀의 능력으로 직결된다는 게 글쎄요. 일단 각 팀마다 버짓을 공평하게 준 건지도 모르겠지만, 금액이 같아도 문제인 게 이게 나라마다 인프라 차이도 있고 또 비용도 완전 다르잖아요. 단순히 미국만 생각해봐도 차이가 얼마나 큰데, 섭외력에도 각자의 영향력이 작용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엠넷이 해온 짓을 생각하면은 이 과정들이 공정했을지도 불분명하다 보니까,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누군가는 부장뱅크를 찍을 때 누군가는 크몽 프리랜서랑 찍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게, 이게 경쟁으로서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습니다만, 이 프로에서는 남의 힘 빌려 쓰는 것까지도 능력이고 평가 대상이라고 한다면 딱히 드릴 말씀은 없네요. 또 하나 짚고 가야 할 부분이, 4화까지 오는 이 과정에서 이 프로가 여러모로 불합리하고 불공정했던 거를 시청자분들이 다 기억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그동안 억가를 당해온 팀의 팬분들은 그분들대로 또 이제 악에 맞춰 계시고, 또 엠넷에 의해서 원치 않던 혜택을 본 팀의 팬분들은 또 그분들대로 안티를 막느라 악에 맞힌, 이런 상황에서 시청자 투표가 온전히 실력 기반으로 이어질 수가 있나 싶은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이블랙님이 이런 명언을 하셨어요. 남의 일로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라. 여기 참가하신 분들 나쁜 분들 없어요. 다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한 죄밖에 없는 사람들이지, 여기서 하는 발언들도 평소에는 하지 않는 말 제작진들이 유도해서 뽑아내는 것들이고, 이거는 전 출연진 다 똑같은 상황인데, 방송에 나온 거는 결국 누구 거를 더 내보냈냐는 오로지 엠넷 의 편집으로 가려진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각 팀들의 이미지는 엠넷의 기획대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니까, 이 장난질에 혹해가지고 특정 팀이나 댄서를 미워하는 분들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들 보니까 조금 심각하더라고요. 우리가 암넷을 원투데이 겪는 게 아니잖아요. 까도 엠넷을 깝시다. 자, 그러면 먼저 에이지 스쿼드. 개인적으로 제가 5호를 호주 멜버른에서 했던 경험이 있어서 조금 애착이 있어가지고 먼저 봤는데, 실제로 호주가 에보리진이라고 하죠. 이 원주민들의 땅을 빼앗은 역사에 대한 반성이 국민 정서에도 녹아 있어서 그런지 시작부터 원주민한테 이렇게 경의를 표하는 게 아주 호주답고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단 에이지 스쿼드의 컨셉은 복잡할 거 없이 그냥 호주의 와일드한 야생을 통해 아이덴티티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막 그렇게 어려운 메시지를 내포하는 것보다 이렇게 심플한 게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엠넷이 그렇게 부르짖는 이 예능에서라면 더더욱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일단 그 와일드함을 진짜 야생에서 담아낸 것부터가 좀 많이 리스펙이었습니다. 게스트가 뱀이라니, 각자 대표적 야생동물을 컨셉화한 것도 너무 잘 표현이 돼가지고 이런 트랜지션도 고민한 흔적이 좀 느껴졌고, 근데 너무 이 자연 컨셉에 집중을 해서 조명을 일부러 최소화하신 건지는 몰라도 전반적으로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 씬이 많은 게 춤과 컨셉이 좋았던 거에 비해서 촬영으로 잘 담아내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환경 차이가 이런 거예요. 이걸 할 거면 최소한 똑같은 촬영팀과 편집팀이 달라붙었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다음은 모티브. 여기는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가히 예술작품에 가깝다고 느껴졌습니다. 특유의 미국 스타일의 영상미가 너무 트렌디해가지고 이건 바로 그냥
로고만 붙이면 나이키나 애플 광고로 써도 될 정도. 영상 내내 이 말린님의 미감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게 그냥 매일 씬마다 다 느껴진 영상이었어요. 컨셉도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주제인데도 복잡한 해설이 필요 없을 만큼 잘 전달이 됐고, 이 하이앵글은 처음에 사인으로 전환시킨 시도도 좋았는데 컨셉을 잘 지키면서도 뻔하지 않은 그림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까지 잘 잃지 않고 이걸 포인트로 활용을 한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흠잡을 게 없는 제 기준에서는 모티브가 1등. 다음은 이제 RH 도쿄인데, 이 도쿄 쪽은 그냥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부분이 공감을 하시는 게 이 영상 자체는 진짜 굉장히 참신하게 잘 만들었는데 이게 메가 크루 미션에 부합한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잖아요.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게 아무래도 수파에서 메가 미션이라고 하면은 바인원이 한 컷 안에서 칼군무로서 떼신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에 익숙하시다 보니까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일정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하타님은 이 수파에 대해서 저지로도 지난 시즌에 나온 적이 있고 하니까 이해가 어느 정도 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본인이 꼭 그렇게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그냥 본인 선택으로 하고 싶은 걸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본인의 선택이라면 그 선택도 존중을 하고 또 그거에 따르는 대중 여러분들의 의견 또한 마찬가지로 둘 다 존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컨셉에 대해서도 저는 일본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도가 좀 있는 편이라서 이 영상을 처음 봤을 때에도 그냥 이 개성을 펼치기 어렵던 과거 일본을 풍자한 부분이나 그 시절을 지나서 지금 이제 현 세대에는 각자의 개성을 마음껏 꽃피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잘 이해가 됐고, 또 그 음원을 일본에서 가장 핫한 이 치바유키라는 유명 래퍼가 받고 카메오로까지 출연을 해준 데에서 리에하타님의 파워도 느껴졌지만 과거 파트가 약간 일본 찬양처럼 느껴진다는 여론도 있던 걸 보니까 이것도 뭐 겸허히 받아들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흔히들 설명이 필요한 드립은 실패한 드립이라고 하잖아요. 타겟이 대중인데 대중이 이해를 어려워한다면 뭐 그걸로 끝이죠. 그치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보태드리자면은 솔직히 미치지 않고서야 누가 한국 예능에 나와가지고 일본의 제국주의를 찬양을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일본 젊은 세대도 우리랑 마찬가지로 그 경직된 꼰대 시절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으면 가졌지 그리워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제가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일본 친구들한테도 좀 물어봤었거든요. 아무튼 결론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인상 깊었으나 대중분들의 반응도 납득이 되는 영상이었다. 그리고 다음은 오조갱. 오조갱은 아이덴티티가 이런 국가나 오사카를 나타내는 것보다는 그냥 오조갱의 메가 버전인 느낌이라서 그런 메시지보다는 비주얼로 승부를 본 것 같은, 하지만 많이들 얘기하시는 그 트와이스 씬이 저 역시도 사나님 광팬이지만 저한테도 계륵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던 이유가, 너무 꽤 긴 시간을 오조갱이 백업으로만 빠진 게 치명타처럼 작용을 해서 차라리 모모님이랑 하나님 이 자매 듀엣만 담는 게 어땠을까 싶어요. 근데 이것도 다른 크루들이 메시지를 좀 담기 시작해서 그렇지 심플하게 그냥 메가 크로스 댄스 비디오라는 본질만 집중해서 보면은 이 오타케 문화 다룬 것도 그렇고 좀 신선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접. 일단은 미션 자체가 대놓고 국가의 아이덴티티를 요구했던 만큼 제발 이 태극기 펄럭 같은 국뽕만 안 나오길 빌면서 조마조마한 상태로 봤는데 다행히 훌륭한 결과물이 나와서 좀 안심을 했습니다. 컨셉이 꿈속의 여정답게 몽환적인 느낌을 음악이나 분위기, 오브제 같은 걸 통해서 되게 음산하게 잘 연출을 해줘가지고 몰입감이 되게 좋았고, 근무 스케일도 되게 크고 웅장해가지고 메가라는 미션에 되게 잘 부합했는데다가 춤 외적으로 표정 연기가 의외로 너무 다들 잘하셔가지고 이런 무드를 일관적으로 잘 유지시킨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았나. 근데 이 하이앵글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한 느낌이라 조금 아쉬웠고, 또 여긴 가비님이 불참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은 것들이 있었지만, 사실 이 하이앵글은 수직 구도로 드론샷 근무를 이렇게 찍는다고 하면은 레퍼런스들이 좀 꽤나 많이 있어가지고 창의성을 펼치기 한계가 조금 있기는 해요. 뭐 종합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상당히 퀄리티가 높은 한국의 자랑스러운 댄스 비디오가 나온 건 확실하다라는 게 감상평입니다. 자, 그렇다면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본업인 엠넷 가게로 돌아가자면, 제가 사전 리뷰 때부터 줄곧 말씀드렸던 엠넷의 각본상
범접을 반전서사로 띄울 타이밍이 바로 이 메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엠넷을 까는 거예요. 물론 범접의 메가 영상이 잘 나온 건 사실이고 그건 같은 한국인으로서 응원하던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냉정하게 이게 온전히 범접만의 능력으로 나온 비디오냐고 물어본다면 글쎄요. 받을 수 있는 도움은 최대로 끌어받아서 만든 결과물 같다는 게 솔직한 생각이고 이것조차도 미리 엠넷이 기획해둔 대로 흘러가는 느낌. 그냥 오히려 이거 하려고 멀쩡한 현역들 놔두고 굳이 이 선에 계신 리더즈 분들을 힘들게 다시 불러들인 거라는 확신까지 서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 타겟 자체가 잠깐 머물다 갈 대중들보다는 과몰입해서 이 프로와 댄서들에게 미쳐서 돈도 펑펑 쓸 고객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어도 그 서사파리를 포기 못하고 그렇게 강제 서사를 수여 넣는 건데 이런 목적대로면은 언더독이 더 좋거든요. 어차피 결과는 엿장수 만들어니까. 이 시리즈 많이 보신 분들은 이 초기 K-팝 미션 이전 미션들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 다 아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노 리스펙 배틀은 아예 아무런 점수도 베네핏도 없고 메인 댄서 100점에 워스트 댄서 마이너스 50점 이런 것도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게 이미 순수 사전 인기도만 가지고 채점이 이루어지는 이 K-팝 미션이 1등과 꼴등의 점수폭이 600점이라는 절대로 커버 불가능한 영역으로 이미 자리가 잡혀 있기 때문에 각 팀의 순위와 역할은 이미 세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뻔히 다 알면서도 매 순간 최선을 다하시는 이 댄서분들이 정말 대단하고 박수 쳐줄 일인 거지 정욕이 마렵다면 엠넷을 향해서 뱉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 프로는 이번 메가 영상처럼 댄서분들이 자기 춤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좋은 영상을 남기고 그걸 통해서 알아주시는 팬분들을 만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쿄카도 코레오 댄서한테 3대0으로 지는 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저 댄서분들의 무대를 즐기시고 덕질을 하시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개인의 의견인 만큼 완벽하진 않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춤을 추고 즐기는 대한민국을 응원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